오늘은 이제 우리 경매 용어 이제 100개가 있어요. 경매 용어 이제 주요 용어 100개 있는데 그 가지고 계신 교재로 46쪽에 있는 그 경매 이제 관련한 주요 용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한번 좀 볼 거고요. 다 뭐 보기는 좀 어렵고 중요한 거 꼭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그 경매 용어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이 경매 용어를 좀 아셔야 실제로 이제 그 뒷부분에 경매 절차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보실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권리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그 경매 용어 100선 해가지고 그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이 경매 용어가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정리한 그런 자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 대법원 사이트에 이제 우리 그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하자면 경매 용어를 이제 이렇게 대법원에서 그 서비스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여기다가 넣어놨고요. 거기 1절에 보시면 이제 46페이지 상단에 이제 1절에 보시면 경매 용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밑에다 한번 좀 밑줄을 한번 좀 쳐봐 주실래요? 경매 용어. 이 경매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경매가 이제 법률이 정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매 용어가 어떤 실무상의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부 다 법률 용어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또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어떤 그 민원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그 법원에 가서 그것 좀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 그 의사 표시를 했을 때 법원에서도 그런 어떤 뭐 취소 결정을 해준다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어 파악 같은 것들을 제대로 좀 잘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내용들이 약간 어려운 것도 좀 있고 뭐 당연히 상식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뭐 보도록 할게요. 1번 용어부터 볼 거고요. 1번 용어 이제 가등기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 일단 한 제가 20개 정도만 용어에다가 별표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별표 하나만 좀 해주실래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별표 그냥 부담 없이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볼 거 아니니까 그냥 부담 없이 하시면 되는데 근데 왜 가등기 그럼 별표 해달라고 했냐? 그 가등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냐면 경매에서 가등기가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 물건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입찰할 물건과 입찰해서는 안 될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가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가등기예요. 그래서 그 가등기는 개념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목에다가요. 제목에다가 이렇게 양갈래를 한번 좀 펼쳐 봐주세요. 이제 가등기죠. 그래서 가등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가등기가 있냐면 소위 말해서 보전 가등기라고 부르는 가등기가 있고요. 담보 가등기라고 부르는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전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는 어떻게 이제 좀 다르냐?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려봅니다. 보전 가등기는 일단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매매가 있었거나 뭐 교환이 있었거나 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소유권 넘겨줄게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고요. 그 합의된 부분을 해당 물건 등기부에다가 표시해 준 거예요. 약속을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보전 가등기권자는요. 보전 가등기 그 등기한 권자는 뭐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가 만약에 선순위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죠? 어떤 권리보다도 선순위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게 경매에서는 인수되어지는 권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물건 중에 하나가 가장 빠른 보전 가등기가 있을 때는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그럼 그런 가등기는 말하자면 그 인수해야 하는 가등기니까 손대면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담보 가등기는요. 담보 가등기는 요거하고 조금 달라요. 요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금전 소비대차에 약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금전 소비대차에 약정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그런 약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돈만 이렇게 빌려주고 빌려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 돈 못 갚으면 이 물건으로 그냥 줄게. 이 물건으로. 예, 그럼 그 물건으로 줄게.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대물 변제의 예약이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권능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담보 가등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대물 변제에서 이 변제라고 하는 건 앞에서 빌려주는 돈을 변제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위하고 아래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위에 거는 권자가 즉 그 가등기권자가 원하는 게 뭐고요? 소유권이고요. 아래는 권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얘는 선순위일 때 인수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예? 예, 그럼 얘는 선순위일 때 뭐가 되는 거냐면 소멸이 되고요. 예, 소멸이 되고 얘는 기준 관리로서의 역할을 또 합니다. 예, 얘가 기준 관리. 그러니까 우리 경매에서 말소 기준 관리 뭐 이런 거 우리 옛날에 우리 대충이라도 개념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기준 관리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차이점 한번 좀 정리하면 가장 빠른 등기부상의 가장 빠른 등기가 보전 가등기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등기니까 우리가 입찰하면 안 되겠죠, 절대로. 근데 가장 빠른 등기가 무슨 가등기일 때? 담보 가등기일 때는 이거는 소멸 기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소재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뭐한 그 물건이 되겠어요? 좋은 물건이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물건. 그러니까 이거 이후로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권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냥 흔하게 우리가 알고 계실 수 있는 그냥 상식적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대부분 다 알아요. 대부분. 이거는 뭐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합격할 정도라면 이 정도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매 실무상 요 두 가지가 이제 어떤 그 변수가 있고 우리가 추가로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실무적으로.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이 보전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가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정식으로 이제 등기부에 찍힐 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렇게 찍히고요. 얘는 등기부에 찍힐 때 뭐라고 찍히냐면 우리 이제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전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고 얘는 담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대법원 그 판결이 어떤 판결이냐면 등기부 기재만 가지고 이걸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판결이 그래요. 그럼 등기부 기재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는 뭘로 판단하는 거냐면 이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설정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요건데 등기만 요구를 했다 이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실제 권리가 이호 관계니까 내가 소유권 우리가 그 어떤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가 등기부 기재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실제를 가지고 판단하라 그랬다면 대법원이. 그럼 실제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게 뭐냐면 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럼 봐요. 이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두 가지가 내용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건 알고 계시겠죠? 예, 그러면 보전 가등기권자는 경매가 들어갔을 때, 여기다 이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내용이라고 한다면, 실제 이제 가등기가 어떻게 우리 구분되는지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 가등기는 실제 경매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보전 가등기권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선순위 보전 가등기권자야. 그럼 어떻게 행동할까요? 가만히 있겠죠. 가만히 있다는 게 뭔 말이에요? 배당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요. 얘는 배당을 받을 것도 없고요. 그렇죠? 예, 얘는 뭐 할 권리가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배당 받을 권리가 아니니까 얘는 배당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꼭 가만히 있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가등기권자가 배당 신청은 하지 않지만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리 신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권리 신고만 하고 뭐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배당 신청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권리 신고만 하고 배당 신청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법원에서 얘를 읽을 때 뭐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당 신청을 하지 않는 거야. 가장 빠른 가등기인데. 그러면 얘는 뭘로? 보전 가등기로 읽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를 표시해 줄까요? 아니면 표시해 주지 않을까요? 이 물건을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표시를 해 줄까요? 안 해 줄까요?
표시를 해주겠죠. 표시를 해줘야 어떤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가 표시해 주냐면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각 물건 명세서. 실제로 한번 매각 물건 명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권리 분석 파트에서 한번 좀 볼 건데, 제가 이 책을 받은 지가 저 얼마 안 돼서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좀 찾아봐 주시겠어요?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게 여기 있다. 27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70페이지. 이 책에 한 두 군데다가 제가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걸 좀 실어놨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270페이지 쪽에도 보면 상단에 매각 물건 명세서 샘플이 이제 이렇게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는 이렇게 종이로 출력된 게 아니고 인터넷 상에서 그거를 이렇게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270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 홈페이지 한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매각 물건 명세서가 아주 중요해요. 이게 별 3개 정도 줄 수 있는 항목인데 이게 왜 아주 중요한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얘가 선순위 보전 가등기라는 거를 많은 사람한테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알려주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냐면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알려줘요. 근데 이걸 알려줄 때 뭐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냐면 얘가 보전 가등기권자, 이 보전 가등기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디다 표시해 주냐면 우리 그 매각 물건 명세서 밑에 보면 약간 굵은 글씨로 표시되는 거 있죠, 그죠? 그 붉은 글씨로 표시된 걸 한번 좀 제가 읽어볼게요. 제목만.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 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걸 우리 경매용어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인수되어지는 가등기를 여기다가 찍어준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보전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등기권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어 이거 말고도.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 표시가 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데 이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다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 만약면 다시요. 선순위 가등기가 하나 있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항목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등기는 무슨 가등기겠어요? 그건 담보 가등기로 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실질로는 보전 가등기다? 그러면 이건 허가 취소나 아니면 뭐 불허가 사유에 들어가는 거니까 요 화면은 반드시 캡처해 놔야 되겠죠. 요거는 캡처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캡처해가지고 이거를 꼭 증거로 남겨놓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가등기가 보전인지 담보인지 확인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언제부터 언제 사이만 알 수 있느냐? 7일 전부터 확인이 되고요. 입찰 7일 전부터 확인하고 입찰 일부터 그 이제 다시 7일 전까지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1년 365일 그 물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이 이제 가령 7일 날 매각이 있다 그러면 1일부터 7일까지 그 일주일 동안만 공개를 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다시 매각 기일이 만약에 7일 날이면 7일 앞으로 1일부터 7일까지 그 일주일 동안만 공개해 준다고. 그러니까 항상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거를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일주일 동안만 열람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매각하기 전에, 매각하기 전에. 그래야 이걸 입찰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입찰할 건가 말 건가를. 그러면 이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건번호만 입력하고 들어가면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입력하는 그 난이 있고 나중에 다 해볼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걸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전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를 한번 보죠. 그럼 담보 가등기는 배당 신청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얘가 배당 신청을 하겠죠, 당연히. 얘는 당연히 배당 신청을 한다고. 왜?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 배당 신청을 하고 당연히 권리 신고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럼 얘는 이걸 같이 해요. 어떻게 하냐면
권리 신고 겸 배당 요구 신청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 그러면 얘는 매각물권 명세서에는 표시될 일이 없죠. 그죠? 얘는 매각물권 명세서에 표시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뭐 되니까요. 소재되니까 지워지니까 얘는 표시할 게 없는 거죠. 그냥 이거는 그냥 지워지는 권리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순위 가등기가 있어. 근데 내가 판단을 못 하겠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공개하는 뭘로 확인한다? 매각물권 명세서로 확인한다. 예, 그럼 그게 인수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등기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지? 가등기가 제일 빠른 가등기, 선순위 가등기인데 매각물권 명세서에 보니까 소멸되지 아니하는 걸로 딱 시키네. 예, 그럼 그런 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살아남는 권리니까 그거 하나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가등기. 그리고 이제 요 가등기가 또 우리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도 있지만 뭐 물론 다른 뭐 예를 들자면 뭐 지상권 설정에 관한 가등기 이런 것도 이론적으로는 설정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뭐 가령 지상권이나 저상권 이런 타 권리의 가등기도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그게 실무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지 실무적으로는 다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밖에 없다. 다른 건 신경 쓸 거 없고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